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 영상은 변동성 끌림 2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횡보할 때 레버리지 ETF가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가 어떤 관점으로 변동성 끌림을 바라보아야 건전할지 제 관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변동성 끌림을 비용, 구조적 특징, 기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보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대출해서 주식 투자할 때 이자를 비용이라고 여기고 일시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이 있죠. 자산이 상승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질 자산을 샀다가 나중에 돌려주기만 하면 그 차익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원금을 갚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시장이 횡보해서 아무런 수확도 없이 빠져나와야 한다면 이자 같은 그 비용들은 전부 손실이 됩니다. 물론 수익을 내고 나온다면 그것은 비용에 그치겠지만요. 돈을 빌려서 그렇지 대여료와 같은 겁니다. 이런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레버리지 ETF도 횡보할 때 손실을 일으키지만 빚을 내서 하는 투자도 횡보장에서는 이자만 주구장창 내야 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익을 낸 뒤에 되돌아본다면 횡보하는 동안 이자만 실컷 냈든 변동성 끌림으로 손실이 났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비용과 다름없겠죠. 그런데 대출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횡보하든 상관없이 이자를 따박따박 내야 되지만 변동성 끌림은 시장이 횡보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 끌림은 그만한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면서도 횡보한다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청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특징으로 보는 이유인데요. 평범한 투자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한참 전에 항공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볼게요. 그 투자자들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팬데믹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도 오히려 항공사라는 구조적 특징 덕분에 그 수익을 그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벤치마크 지수의 일일 변동성을 2배나 3배로 추정을 하죠. 이 구조가 횡보할 때 손실을 발생시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구조 덕분에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그만한 고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가 횡보로 인해서 손실을 일으킨다면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여전히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상승 하락 상관없이 무조건 일일 수익률 2배, 3배 추종하면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변동성 끌림을 기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변동성 끌림이 이미 매수한 계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끌림으로 인한 하락을 자신에게만 일어난 손실로 생각하는 것은 넓은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하지 않은 QLD, TQQQ도 변동성 끌림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주식 격언 중에 주가가 어이없는 이유로 빠졌다면 매수하라는 말이 있죠.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추가 매수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고 여전히 장기간 상승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내가 매수해야 할 QLD, TQQQ의 주가가 빠진 것은 반가워해야 할 일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상승할 때도 매일 2배, 3배씩 움직이기 위한 그 구조적 특징을 횡보할 때도 유지하느라 하락했을 뿐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이 어이없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것과 QLD, TQQQ가 변동성 끌림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은 엄연히 원리가 다르지만 나스닥 기업들은 매출 잘 내고 있고 늘 하던 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다고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현상 유지를 하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우리 지구에서 1등 시장이 있어요. 그 1등 시장이 정체되었어요. 1등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 1등을 유지했다고 빠졌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원리는 다르지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은퇴를 했고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다면 이런 걸 기회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레버리지 ETF와 현금을 조합해서 일배로 투자하면서 기회를 노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애초에 녹는다고 탓할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시기에 무리하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분들이라면 변동성 끌림에 의한 하락은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횡보 기간이라는 것도 벤치마크인 QQQ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그 기간으로는 QLD와 TQQQ가 전고점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못했을 뿐이지 나스닥 지수의 펀더멘탈에 영구적인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대 상승했던 기간들과 비교하면요, 10년 이상 횡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변동성 끌림만으로 여러분의 전 재산이 녹을 때까지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고 상승을 했다는 말이죠. 횡보할 때 녹는다는 말에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는데도 무리해서 욕심내는 자기 자신, 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데도 무지로 인해서 심포도질하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관점을 다르게 본다면 변동성 끌림도 그만한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한 정당한 대가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투자 초기에 변동성 끌림에 의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장기 투자 이후에 은퇴하고 찾아오는 횡보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지렛대를 대여한 비용이 뒤늦게 청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은 정말 친절하게 밀린 대여료를 할부로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횡보장이 아니면 걷어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빚을 탕감해주죠. 이런 관점으로 변동성 끌림을 같이 바라봤는데도 횡보장에서 레버리지 ETF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지수가 횡보할 동안 여러분이 투자했던 개별 종목이 전고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손실 중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그 기업의 성장성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레버리지 ETF는 횡보할 때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개별 종목은 횡보할 때 시장만큼 따라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국 시가총액 10위 이내의 기업들도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횡보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는 치고 올라옵니다. 지수가 횡보하고 레버리지 ETF가 손실을 냈을 때 시장이 우상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며 기다릴 수 있지만, 개별 종목이 횡보하는 지수보다 못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믿고 기다리기가 지수 추정보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횡보하는 만큼 따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 합니다. 그러니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 때문에 투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횡보장에서 시장 평균을 쫓을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던가 거품이 껴있는 공포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고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소식을 보고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악재다, 다 팔고 튀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낙관적인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레버리지 ETF가 횡보할 때 손실이 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횡보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관점을, 그리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저는 누가 이거 정신승리네 무리수 좀 두지 마라 해도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변동성 끌림을 바라봐 주지 않으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하려면 멘탈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멘탈은 낙관적인 관점,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사고방식을 바꿔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2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